흔히 군대 내에서 가혹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원산 폭격입니다. 이 원산 폭격의 유래가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맹활약했던 기체가 바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본토를 폐허로 만들었던 B-29. B-29는 이제 북한을 폐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신기술 무기를 제공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돌고 돌아 결국 과거의 일이 다시 반복된다는 법칙. 바로 한반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950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도 지금의 러시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스탈린을 뻔질나게 찾아가 남한에 대한 무력 침공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이랬던 스탈린이 남침을 허락한 것은 1950년 4월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은 소련 측에서 북한에게 대대적인 군사 지원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련이 소련제 T-34-85 전차를 제공했고 북한군은 이 무기를 갖고 쳐들어왔다고 말입니다. 물론 소련이 소련제 T-34-85를 북한으로 보내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탱크만 받았다고 해서 곧장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엔 탱크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무척 많기 때문입니다. 각종 탄약, 그리고 차량의 연료, 그 외에도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등 이런 무기들까지 전부 스탈린이 챙겨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전쟁을 쉽게 허락하지 못한 이유는 소련 자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소련 자체의 문제. 그것은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 1950년에 소련은 그때까지 독소전쟁이라는 그 끔찍한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독소전쟁.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독소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스케일이 큰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3차 세계대전도 이보다 규모가 더 클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토록 강력한 독일군과 4년간이나 엎치락 뒤치락 해가며 양측이 쓰러질 때까지 싸웠던 독소전쟁. 소련이 입은 피해는 연합국 중에서도 가장 컸습니다. 때문에 소련이 독소전쟁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한 시기는 1950년대 후반이나 돼서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1950년은 소련 입장에서는 독소전이 끝난 지 이제 겨우 5년이 지났을 뿐. 그랬어였을까? 당시 스탈린은 군수 물자를 김일성이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스탈린이 북한에 보내준 소련제 T-34-85 전차는 총 242대. 그런데 원래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약속했던 전차의 숫자는 총 500대였습니다. 결국 스탈린은 원래 김일성에게 약속했던 탱크 숫자의 절반만 보내준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500대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김일성에겐 실망스러운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전쟁에 필요한 다른 무기와 기타 장비, 소모품을 모두 스스로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이렇게 불충분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도대체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일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 그리고 전쟁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러시아가 금방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저항으로 전황이 정체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이어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가 곧 패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2024년 현재 전황은 다시 러시아에게 유리해진 상황.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장기전, 소모전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금까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경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체 자원만 갖고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는 등 모두의 예상을 깨는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푸틴은 나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1950년 당시에 김일성도 푸틴처럼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북한 김일성에게 남겨준 의도치 않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1937년 일본은 만주 사변을 계기로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중공업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북한에 비해 지하 자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원이 풍부한 북한 지역에 대규모 군수공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했습니다. 평양, 신의주, 흥남, 원산, 바로 이들 지역에 각종 무기공장, 제철공장, 화학공장, 정유공장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이 되자 일본이 갖고 있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 놓은 이 군수공장들은 모두 북한 정권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사라진 후에도 북한에 있던 공장들의 생산력은 그대로였고 공장들은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태평양 전쟁 패전 직전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 본토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한반도만은 절대 내놓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군 지부는 다가올 미국과의 마지막 결전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아예 옥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에 있던 군수 공장에 수많은 원자재와 부품을 쌓아두고 있었고 북한의 군수 공장들은 가동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 인력 부족은 북한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인들 중엔 문맹도 많았고 숙련된 기술 인력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은 이미 해방이 되었음에도 숙련된 일본인 기술자 800여 명을 일본으로 보내주지 않고 1950년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억류시켰습니다. 대표적인 무기 생산 공장인 평양 병기 제조소. 이 공장에서는 6.25 전쟁 전까지 기관단총, 기관총, 박격포, 수리탄 등을 모두 자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사하는 종업원만도 약 6,000명이 넘었습니다. 6.25 전쟁 기간 중 미군이 노획한 문서에는 6.25 전쟁 이전부터 김일성이 자주 평양 병기 제조소를 방문하여 병기와 폭탄 생산을 독려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토록 알토란 같은 최신식 군수 공장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는 북한 외엔 전무한 상황. 한국만 해도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수리탄을 자체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의 제4공화국에서 율곡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이런 무기들을 모두 자체 생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김일성의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남한의 상황은 정말로 딱한 수준이었습니다.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총알 하나 제조할 능력이 없었고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맨 주먹으로 싸울 판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미친 듯이 군수 공장을 돌리고 있던 1949년 6월 남한에서는 주한 미군마저 모두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김일성에게 남한을 점령한다는 것은 마치 식은 죽 먹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스탈린을 찾아가 전쟁을 조르고 또 졸랐던 것입니다. 김일성의 소원대로 전쟁은 시작됐지만 그냥 뒀다면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중화학공업 시설이 되었을 북한의 공장들은 이제 돌무더기로 변해버릴 운명이었습니다. 흔히 군대 내에서 가혹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원산 폭격입니다. 이 원산 폭격의 유래가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의 원산 지역에는 원유를 정제시킬 수 있는 정유 공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북한에는 이미 1945년부터 최신식 시설을 갖춘 정유 공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시작되며 북한의 산업시설 정보를 알고 있던 미 공군은 6.25 전쟁 초반부터 밤낮으로 원산을 두드려댔습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폭격을 가했던지 국군 내에서 원산 폭격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이때 맹활약했던 기체가 바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본토를 폐허로 만들었던 B-29. B-29는 이제 북한을 폐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B-29 외에도 동해했던 항공모함에서 콜세어기가 밤낮으로 날라와 원산의 정유 공장을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평양 병기 제조소도 밤낮으로 폭격에 시달렸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미 공군의 폭격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어 북한이 승리하고 있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이 만주 침략을 위해 북한에 만들어놨던 군사공업시설. 이 시설들은 김일성이 전쟁을 결심했던 매우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계속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왔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남조선을 해방시키겠다고 공언을 하며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놓은 군사시설을 이용해 전쟁을 벌인 셈이었으니 6.25 전쟁은 김일성이 했던 말과는 너무나 모순된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